그 중에서 가장 간덩이가 부어오른 자가 맞받았다. 아침부터 똥통을 벌써 75통이나 나른 후에는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엿같은 헛소리를 들을 필요 없이 조용히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고매하신 소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모양이야. 논베코는 그의 면상에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집어던지는 방안을 고려해봤지만 그러기엔 두루마리 휴지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냥 모두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뒤에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자문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일이면 그녀는 15살이었다. 논베코는 그녀의 생일에 뒤토익과 예상 관련 미팅을 갖기로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위생국 직원은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왔다. 자기가 계산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온 것이다. 이 시건방진 12살짜리 꼬마를 꼼짝 못하게 해주리라. 빗섹터는 예산을 11%나 초과했어. 피트 뒤토잇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논베코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 안경은 실제로는 필요치 않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위해 가져온 거였다. 그런 일 없어요. 논베코가 대꾸했다. 내가 11% 초과했다고 하면 그런 거야. 어디서 토를 달아? 내가 담당관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논베코는 뒤토잇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그리고 숫자들을 재빨리 훑어본 뒤 20번째 줄을 가리켰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원래보다 물량을 더 받는 방식으로 가격 할인을 받기로 했어요. 내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죠. 만일 담당관님께서 이 목록에 적어놓으신 상상적인 가격 대신 실제로 지불된 가격으로 계산하신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11%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담당관님께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혼동하셨네요. 만일 담당관님의 계산대로라면 예산의 11%가 절약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도 오답인 건 마찬가지지만요. 피트 뒤토잇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검둥이 꼬마는 자기 위치가 뭔지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개나 소나 나서서 정답 오답 운운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가 미웠지만 딱히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여 이렇게 내뱉었다. 우리 국에서는 너에 대해 말이 많아. 아, 그런가요? 우리는 네가 팀 정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논베코는 지금 자신이 전임자와 똑같이 해임되기 직전이라는 걸 눈치챘다. 아, 그런가요? 너를 분뇨 수거팀에 다시 복귀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그녀의 전임자보다는 대우가 나은 셈이었다. 논베코는 이 담당관이 오늘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나? 피트 뒤토잇이 벌컥 성을 내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론 나는 뒤토잇 씨에게 자신이 얼마나 천치인지 알게 해줄 수도 있지만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천치임을 깨닫게 만드는 일은 거의 절망적인 작업이 되겠죠. 공동변소 분뇨 수거인들과 함께 보낸 세월을 통해 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뒤토잇 씨도 알아두셔야 할 사실인데요. 여기에도 구제불능의 천치들이 존재한답니다. 뒤토잇 씨의 괴로운 모습을 견디고 있느니 빨리 이곳을 떠나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거죠. 논베코는 재빨리 결론을 말했다. 그리고 그 결론대로 했다. 피트 뒤토잇이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많은 오두막들에서 그녀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숨는다고 하여 별 수 있겠는가?
이 개토에서는 결핵, 마약 혹은 다른 까막눈이들 중 하나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 쳇! 피트 디토잇은 벌개진 얼굴로 자기 아버지가 봉급을 주는 경호원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제 문명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담당관과의 대화 중에 날아가 버린 것은 단순히 관리소장이라는 직위만이 아니라 그녀의 일자리 전체였다. 더불어 그녀의 마지막 봉급도 증발해버렸다. 보잘것없는 소지품 몇 개를 챙긴 가방이 준비되었다. 그 속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 타보의 책 3권, 그리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산 영양육포 20조각이 들어있었다. 이미 다 읽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책들이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게 느껴지는 공동변소 동료들과는 정반대였다. 저녁 때였고 날씨는 서늘했다. 논베코는 하나뿐인 재킷을 걸치고 하나뿐인 매트리스에 몸을 눕힌 다음 하나뿐인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하나뿐인 시트는 어제 시체를 싸는데 사용되었다. 다음 날에는 떠날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문득 해답이 떠올랐다. 전날 신문에서 읽은 한 기사가 생각난 것이다. 그녀의 목적지는 프리토리아시의 안드리에스가 75번지였다. 국립도서관이었다. 그녀가 아는 한에 있어서 그곳은 흑인들에게 금지된 구역이 아니었다. 운이 좋으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그 안에 쌓여있을 장서 수십만 권의 냄새를 맡고 그 광경을 만끽하는 일 외에 과연 무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좋은 출발이 될 것으로 느껴졌다. 그 다음에 갈 길은 문학이 인도해 주리라. 이러한 확신을 품은 그녀는 5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두막에서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다.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고서. 그녀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길을 떠났다. 간단한 산책은 아니었다. 소웨토 밖으로 처음 나가보는 그녀에게는 무려 90km의 도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약 6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90km 중 26km를 걸은 후 논베코는 요하네스버그시 중심가에 도착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백인이었고 피트 디토잇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논베코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란한 네온 간판, 여기저기에 매달린 신호등,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그녀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델의 번쩍거리는 차들. 또 다른 신기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몸을 돌리던 그녀는 자동차 한 대가 자기 쪽으로 맹렬히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논베코에게 정말 멋진 차네 라고 중얼거릴 시간은 있었다. 하지만 그 차를 피할 시간은 없었다. 엔지니어인 엥엘 브레흐트 판 데르 베스타위저는 쿼르츠가 힐튼 호텔의 바에서 이날 오후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인 오펠 아드미랄을 몰고 북쪽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혈관 속에 브랜디가 1리터나 출렁거리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엔지니어가 핸들을 잡고 나서 첫 번째 사거리도 채 지나지 못했을 때 그의 오펠은 보도로 부르릉 기어 올라갔고, 빌어먹을, 내가 지금 어떤 깜둥이 계집애 하나를 친 건가? 엔지니어의 자동차 아래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 공동변소 분녀 수거인이었던 논베코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15년 하고도 하루 전,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개토의 한복판에 위치한 어느 쓰러져가는 양철집에서 태어났다. 알코올과 시너와 각종 마약들에 둘러싸인 그녀는 얼마간 더 살다가 소웨토의 B섹터 공동변소라는 비참한 진흙탕에서 죽어버릴 운명이었다. 바로 이 소녀가 탈출을 감행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출발하여
요하네스버그 중심가도 채 지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펠 아드미랄 밑에 형편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낭독의 김희선, 윤민아였고요. 연출 이진숙이었습니다. 녹음은 캐릭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총 제작의 새하늘 미디어의 홍영준 대표였습니다. 셈을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였습니다. 요나스 요나선이 짓고 임호경이 옮겼으며 열린 책들에서 출간됐습니다. 감사합니다.